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P2P 지금 주식 투자 프로그램 만드는 게 목적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제가 P2P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P2P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P2P도 위험도가 되게 높아요. 위험도가 되게 높아. 그리고 여태까지 그 사이트들 있어요. 사이트들을 내가 좀 찾아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펀드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사이트들을 지금 제가 P2P를 한 요 정도 여기 매일매일 몇 개 안 나오니까 여기 매일매일 들어가서 뭐뭐가 나오는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것들이 위험도가 있어요. 위험도가 있어. 그죠? 아무래도 그 퍼센테이지를 많이 주니까. 그리고 일단 뭐 7%, 8% 이렇게 주는 것들이 요새 조금 잘 나가는 P2P 업체가 대부분인데 조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조금 이런 거 약하잖아. 좀 약해 보이잖아요. 약해 보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막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매출 채권, 담보로 하고, 뭐, 사업 투자금 막 이런 거 하고 있어. 이게 되게 위험도가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아까 그 사이트들 들어가서 정확하게 정보를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어떤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확하게 웬만한 거는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근데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난 이걸 하고 싶어. 나는 아무래도 7, 8% 안전하게 이거 보통 7, 8%는 아파트 담보대출이거든요. 아파트 담보대출이에요. 아파트 담보대출. 아파트 담보대출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그, 그 조금 수익률이 너무 낮잖아요. 7%, 8%, 7%, 8%고 이게 보통 이게 아파트 담보대출이 보면 12개월 이후에 상환 이렇게 보통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아파트 지금 돈이 어디서 나올 구석이 얼마나 없었으면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일단 의문점 1번 이게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를 파악하기보다는 일단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 P2P 올린 게 몇 개 있어요. 그걸 찾아보면 일단 1순위이면 거의 대부분 안전하다고 보고 2순위여도 뭐 LTV가 조금 낮으면 LTV가 한 50% 미만 이 정도 되면 대충 뭐 계산 때려보면 2순위여도 손해는 안 볼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요거부터 의문이 드는 게 있어. 이 사람은 아파트를 담보로 보통 신용대출도 해주고 다 해준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은행 다 해줘요. 근데 뭐 대기업이나 이런 신용, 돈 좀 버는 나 전문직들은 은행에서 신용대출 많이 땡겨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파트 담보대출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1억도 안 되는 돈, 막 5천만 원, 뭐 6천, 7천 이렇게 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소득을 이렇게 그 P2P에서 알려주는데 연소득이 막 한 2,500에서 3천 막 이렇게 돼요. 보통 보면 막 이렇게 낮아.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안전하다고 내가 생각했어요. 안전하다. 7, 8%니까 안전하겠지. 7, 8%니까 안전하겠지 했지만 실제로 제가 드는 의문은 뭐냐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정도면 얼마나 돈이 지금 이렇게 현금을 흐름을 맞추기 힘들면 아파트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이렇게 대출을 받았을까? 연소득도 솔직히 얼마 안 돼가지고 6, 7천 빌려버리면 1년 있다가 상환 못해요. 할 수도 있겠지.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돈이 잘 풀려서 보통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대출합니다. 재대출. 재대출 받아서 상환합니다. 재대출 받아서 상환.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은 결국에 이러다가 이게 재대출 받아서 계속 이렇게 상환하고 할 거잖아요. 이게 그럼 결국에 돌고 돌고 돌다가 딱 이 사람이 상환 못할 타이밍이 왔어. 그게 하필이면 나야. 내가 투자하는 시점 나야. 이럴 경우에 이거 해소하려면 보통 지역에 따라 다른데 1년 이상 걸려요. 1년 이상. 1년 이상. 그래서 이 7, 8% 먹겠다고
12개월 동안 돈 묶이고 1년 이상 투자하냐. 이것도 조금 내가 봤을 때, 이게 7, 8%가 일반 그 예적금 비하면 엄청 높은 거긴 한데, 지금 저는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이것저것 다 좀 조금씩 하는, 일단 경험해보는 입장에서, 이게 메리트가 그렇게 없어 보여요.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 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부동산 저기 뭐 P2P 중에서도 퍼센테이지를 약 한 16, 5%, 16%막 17% 이렇게 주는 데가 있어요. 16, 7% 이렇게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를 내가 이제 투자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를 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요새 이제 그 주식 그 프로그램 만든다고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이론을 알게 됐죠.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거 알게 됐고, 일단 캘리베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캘리베팅이라는 걸 알게 됐어. 이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몇 종목을 가져가야 이 리스크라는 놈이 확 주냐, 이런 거였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10개 이상이면 된다. 이상이면 되고, 10개 이상이면 오케이. 20개 이상은 비추다. 왜?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 10개도 사실 힘들 수 있다. 20개 이상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관리가 안 돼. 그래서 10개 하면 된다. 10개. 10개 하면 됩니다. 10개 하면 된답니다. 10개. 10개. 그리고 이 캘리베팅이라는 게 있어. 캘리베팅이 뭐냐면, 이 도박 얘기 나오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만약에 어떤 승률과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뭘 안다 이거지. 이럴 때 내가 과연 배팅을 얼마를 해야 최대 수익률을 얻냐, 최대 수익을 얻나, 요런 겁니다. 요거 수식 굉장히 간단, 인터넷에만 찾아보면 나와서 한번 찾아볼까요? 캘리베팅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잠깐만요. 캘리베팅 왜 이래? 여기 있네요. 요 설명대로라면, 요 설명이 그거예요. 한번 볼게요. 투자해야 할 자본의 비중은 기대순이익을 이길 경우의 수익으로 나눈 거다라고. 투자해야 할 자본의 비중은 기대순이익을 이길 경우의 수익으로 나눈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던져가지고 이기면 2,000원, 지면 마이너스 1,000원. 이런 얘기죠,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일단 이건 동전이니까 50대 50입니다. 50대 50. 반반. 승률은 반반. 기대 수익률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승률 곱하기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50대 2,000원, 50% 곱하기 2,000원, 50% 곱하기 마이너스 1,000원 하면 기대 수익률은 얼마예요? 500원이다 라고 돼요. 그럴 경우에 이길 경우에 수익이 2,000원이니까 퍼센테이지가 20%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총 자산의 베팅을 20%를 해야 됩니다 라고 돼요. 이 잘못됐나 보다. 20%. 그래서 여기 이제 수익 곡선이 있거든요. 수익 곡선이 있어요. 수익 곡선.
뭐 지금 찾지는 못하겠는데 캘리그래프를 이용하면은 보통 이제 이게 적정 비중이 아까 그 동전에서 보면 20%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여기 100% 이게 비중이라고 했을 때 20%일 때 이렇게 쭉 이게 리턴이에요. 리턴이고 비중 사이즈 그랬을 때 20%때 쭉 이렇게 최대 수익이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져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승률이 아까 50대 50인데 그 기대 수익률이 여기가 2,000원 플러스 2,000이고 마이너스 1,000일 때 얼마를 베팅해야 됩니까? 이 게임에서 얼마나 베팅해야 됩니까? 했더니 20%를 베팅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20%. 근데 이 캘리 베팅의 조금 문제는 이 캘리 베팅을 하면 이게 내가 만약에 승률이 50대 50이라고 했는데 승률이 더 높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주식이나 뭐 만들었는데 80% 승률이다. 80% 승률이다 이러면 이게 레버리지까지 당겨서 뭐 400% 이렇게 하라고 나와요. 400% 베팅해라. 베팅 400% 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400, 이게 약간 이게 공식상으로는 이게 맥시멈이 맞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한 방 잘못만 레버리지 400% 당겼다가 잘못 한 방 맞으면 바로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 파산 확률이 너무 크다라는 또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이 켈리 공식은 약간 이제 분산 투자랑 같이 엮여가지고 종목을 좀 여러 개 했을 때 이렇게 좀 같이 리스크도 좀 이렇게 분산되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P2P 투자를 하고 싶은데 7% 8%짜리 먹기는 싫고 15, 16, 17%좀 이런 거 먹고 싶어요. 이거 세금 떼면 약 한 14% 정도가 나오거든. 12에서 14%가 나와 연. 이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 했더니 그러면 이 캘리 베팅이라는 걸로 아까 그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거 얼마 투자해야 되나? 얼마 투자해야 되나? 이거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내가 계산을 좀 대충 해봤는데요. 이걸 뭘로 한 거냐면, 어,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잠깐 하나 볼까요? 탑펀드 이런 거 하나 봐볼게요. 탑펀드에 지금, 이런 게 지금 연수익률 17% 준답니다. 17%. 이거를 내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는 여기를 잘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좀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투자되는 거면 어떻게 되는 거면 만약에 이게 상한이 안 됐을 경우는 뭐 안전장치는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걸 이렇게 해서 내가 일단은 안전장치도 잘 돼 있고, 뭣도 돼 있고, 뭣도 돼 있고 하다. 그런데도 사실 좀 불안하지. 17%가 이게 쉽지 않은 그거니까. 그랬을 경우에 나는 얼마를 베팅해야 되느냐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게임이라고 생각한 거냐면 이기면 17% 먹는 게임입니다. 이기면 17% 먹는 게임이에요. 그죠? 17% 수익률이 17%니까 이기면 내가 100만 원을 넣었는데 100만 원을 넣었는데 만약에 상한이 제대로 되면 17%를 먹는 게임입니다. 17%.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랬을 경우는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17%면 세금이랑 이런 거 떼고 한 0.7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리고 17% 말고 뭐 이것저것 분산 투자도 좀 해야 되니까 무조건 17%는 아닐 거잖아요. 17%에 곱하기 0.7 하면 12%죠. 12%입니다. 그래서 이기면 17%짜리 왜 곱하기 0.7을 했냐면 세금이랑 이것저것 다 떼가서 30% 떼갑니다. 대충. 그래서 순수익이 얼마냐면 12만원. 100만원 투자하면 1년 뒤에 12만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112다. 그리고 이랬을 경우는 만약에 이게 상한이 안 됐다. 상한이 안 됐다 경우에 100만원 다 있는다고 100만원을 다 로스다. 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100만원이 다 로스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건 뭐지? 그리고 그러면 아까 이거 그 계산, 그리고 승률은 이걸 일단은 사실 내가 이거를 찍었다라고 생각, 이게 지금 다 사실 요거 보면 연체율이 빵 퍼센트예요. 부실률도 빵 퍼센트고 거의 대부분 이 회사를 믿으면 사실 100%거든. 100%. 100% 그러니까 이게 손해를 무조건 투자만 하면 손해를 볼 수 없는 장사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놓고 P2P 업체 중에 갑자기 부실일로 막 세졌을 때 막 대처 못하고 그래서 망한 데도 꽤 많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믿어야 되는데 믿기 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랬을 경우 다 잃는다고 그냥 가정했습니다. 물론 이러진 않을 건데,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는 100만 원이 0원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이거 아까 그 동전 계산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전 계산은 아까 승률이 50대 51대 이겼을 경우에 2,000원, 이랬을 경우에 마이너스 1,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계산은 이겼을 경우에 112만 원, 빵원이죠, 빵원. 빵원. 그럼 아까 계산 어떻게 했어요? 기대 수익률 112에 50% 더하기 0에 50%. 이렇게 계산했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56. 요거는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50에서 6. 이게 두 개를 더한 거면 6이 됩니다. 6. 그래서 이거 너 얼마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6%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다. 6% 비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번 투자할 때 이거를 6% 비중, 이 계산이 만약에 이게 뭐 조금 이게 50대 50은 아니겠지. 근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으니까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했어요. 최악의 경우. 물론 상한에 실패했다고 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 무조건 되리란 법도 없지. 그리고 아까 탑펀드 하나 봤는데 분산 투자하려면 탑펀드에 몇 개, 뭐 예를 들면 뭐 요새 잘 나가는 뭐 다른 P2P 업체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분산해야 돼요. 요거는 매출 채권이고 뭐 부동산, 뭐 또 뭐죠? 뭐 이것저것 많아요. 이것저것 또 부동산도 있고 뭐 매출, 어 배당금 담보도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 담보도 있고 국세 담보도 있고 이렇게 많아요. 내가 봤을 땐 요 부가가치세 환급, 국세, 이거 배당금 이런 거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다 섞어요. 섞어가지고 총 몇 개 하면 된다? 몇 개? 몇 개 하면 돼요? 100 나누기 6 하면 되잖아요. 약 16개 항목으로. 근데 이게 지금 이게 17%는 내가 찾아봤더니 17%는 거의 맥스고요. 17%는 거의 맥스고 한 15%에서 14에서 17% 이렇게 좀 많이 주는 큰 애들이 한 요 정도 주더라고, 요 정도. 그러면은 이게 약 한 10, 이게 110으로 줄을 거예요, 110 정도로. 110 정도로 줄을 거예요, 110 정도. 110이라고 따지면 이게 5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5로 나누면 얼마예요? 5로 나누면 100을 20이잖아요, 20. 그럼 20개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가 돼,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계산이 맞다면 아까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몇 개 이상이면 리스크 확 준다 그랬어요. 거의 비슷하다 그랬어. 10개에서 20개 하라 그랬잖아. 10개에서 20개. 그죠? 그럼 결국에 내가 약간 조금 이런 거 뭐 분명히 다 봐야 돼. 분명히 안에 들어가서 상품 설명 다 봐야 되고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다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10개나 20개 정도로 분산 투자하면 이득도 이게 맞다 그러면 제가 이거 P2P 옛날서부터 좀 투자를 좀 해봤는데 부동산 담보나 개발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이거 원금 100% 잃은 사람들도 있어요.
꽤 있거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이 정도 투자하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도 없고 20개 정도 분산하면 하나 나가리 돼도 마이너스 5%잖아요. 근데 연 10% 이상 먹으니까 좀 그 중에 잘 고르면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결과는 플러스. 7, 8, 이게 어차피 7, 8%짜리 이렇게 해도 7, 8%짜리 잘 골라도 결국에 운이 나쁘면 이게 손해를 볼 수 있거든. 예를 들면 7, 8%짜리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막 근저당 1순위 안전해 보여. 1순위 안전해 보이고 LTV 막 80, 70%래. LTV 70% 서울이래. 부동산 담보가. 안전해 보여. 근데 나중에 부동산 이거 할 때 이게 혹시나 만약에 낙찰이 됐는데 막 90%의 낙찰이 되고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인데 이 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어. 2년 동안 예를 들어. 세금이 엄청나. 그래서 세금 때문에 이게 깎일 수도 있는 거거든. 세금 때문에 이걸 원금을 다 못 받을 수가 있어. 이것도 결국 위험해. 2순위 더 위험해. 2순위는 1순위에 고려해야 될 게 뭐야? 2순위 계산했을 때 또 고려해야 될 게 뭐야? 1순위가 받아야 되는 돈의 이자, 혹은 또 그 집주인이, 부동산 주인이 세금 안 낸 거 파악이 안 돼. 그것만으로는 파악이 안 돼서 이거 플러스 하면 이거 빵원 될 수도 있어, 결국에. 계산했을 때는 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빵원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요거 투자하는 것도 결국엔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 이것도 리스크가 있고 17%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가 결국에 있으면 둘 다 조금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지급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안전하다 싶으면 나는 이거 더 리스크 큰 걸로 가서 분산 투자로 약간 리스크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P2P 투자 이렇게 투자 먹는 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게 연 17% 먹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거를 되게 쉽게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투자만 하면 모르겠어요. 저도 P2P 하다가 결국에 또 말아먹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20개 종목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하면 그나마 조금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